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의회 활동과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운영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롭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방역활동으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최근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도민들이 보건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슬기롭게 대처하여 잘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도민들 모두 건강 유의하셔서 좋은 느낌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코로나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욱자를 어떤 욱자 쓰시죠? 예, 저랑 아홉구의 날일자 들어간 저랑 빛날 같은 욱자. 저도 빛날 욱자 씁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5개 상임위원회의 그 부위원장들 주축으로 해서 저까지 1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가 이제 11개 기초단체를 대표로 한 도의원들과 또 5개 상임위원회로 그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조직의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의견을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조정하고 정리해서 그 충청도의회의 그 효율적이고 그 합리적인 운영과 그 더불어 그 의정 활동이 그 전반적인 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의의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뭐 의장님이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의회 내에서 중심을 잡고 살림을 해나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율이라든지. 자, 충북도의회도 코로나19 영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까지 뭐 일정상에도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상황? 이번엔 갑자기 코로나19 그 상황이 급박한 상황으로 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사 일정도 많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그 조례안 심사는 재확산 이전에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그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최소화시켜서 출석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나 그 칸막이 공사를 또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해야지 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12월 7일 날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비대면 회의라든가 또는 그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규정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월 7일 날 2차 운영회를 통해서 그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충청북도의회 이제 회의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제 일정이 조정되는 것도 다 이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부 조정을 수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5일 4회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이제 심사 도중에 이제 도 본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거의 이제 도청이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도 이제 오후에 예정됐던 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 심사와 그 다음 날
예정됐던 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서면 질문으로 대처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예결위도 그 단축을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의원님들의 그 철저한 준비와 그 집행부의 적극적인 그 협조로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다행히 그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 건데도 그래도 이제 일정에 또 차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 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가 출범 후에 추진됐던 환경 예. 그리고 농업 전담 상임위원회죠. 예. 그건 이제 농림환경위원회를 추진했는데 이 신설이 좀 무산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11대 후반기 원구성이 이제 원구성에 대해서 이제 의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네. 사실은 화두가 됐던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에 무산이 되게 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 각자 예. 어떤 이제 기존대로 가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 농업환경위원회를 상설하는 것도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예. 의원들이 지금 31분입니다. 네네. 그 31분들의 생각이 각자의 그 의견을 예.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 벽돌하다시피 한 아주 의견들을 내고 예.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뭔가 결론을 내고 가야지 되겠다 했는데 일단 찬성하는 쪽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4차 산업 농업 부분, 미래 경제, 예. 충북 먹거리를 다루는 그 분야와 예. 1차 산업인 농업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중되던 그런 편중 현상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 그거를 좀 전문화시켜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사회적 이슈로 돼 있는 그 환경 문제 예. 이 부분을 아주 상임위원회를 그 특위나 이런 걸로 해서 임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주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한번 파고들어서 이거를 좀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제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단축이 되고 예산심사가 단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서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잘 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한쪽 구석으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또 그 일개 상임위에 6명씩 이게 이제 정원이 돼 있는데 그거를 1명씩 빼서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지로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데 사실 반대 의사 표명하는 분들이 이제 또 둘로 나뉩니다. 적극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던 의원님들도 계셨고, 네. 이제 소극적 반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뭐 의장님 공약이다 이제 이렇게 갖고 사실 공약이기도 했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소극적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의장님 임기 중에 처리를 해서 우리 11대 때부터 그걸 할 게 아니라 12대 때 아주 상임위를 아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11대 때 후반기에 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뭐 참 엄청 그 경론을 벌였는데 결국은 근소한 차이로 상임위를 설치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다음 기회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찬반 의견들 모두 보면 그 명분도 있고요. 잘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우리 농업 또 환경 분야가 갈수록 또 중요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또 상임위원회가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정책복지위원회에서만 지금 이제 3년 차 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도의원이 되고서 2년 차까지는 벤처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익 충돌이다, 뭐 그 청렴 의무 위반이다, 뭐 네. 이런 여러 부분이 좀 해당은 없다고 하는데 배나무 밭에 가서는 뭐 갓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제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3년 차에도 그냥 저는 지금 순수하게 좀 도의정비만 갖고 생활을 하는 아주 좀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도 그거를 세분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네. 전문화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정수가 32명입니다. 네. 지방자치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법으로 32명을 초과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완화해서 인원수를 좀 늘려서 상임위 하나쯤은 더 해서 세분화해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충북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작업. 예. 뭐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뭐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권 저는 도의원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뭐 지금 그 자치연수원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뭐 경론을 벌이기도 하고, 예. 뭐 그 회의 끝나고 나서는 뭐 의원 간에 얼굴까지 붉히는 일도 있었고, 뭐 하지만 예. 결국은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론은 어쨌든 옮기는 것으로 다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더 이상 불가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오기 전에 이제 이 부분에 좀 알아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그 경과를 보면은 지난 7월에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10월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마쳤고, 그리고 가장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월에는 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청주권 의원들은 이게 과연 될까?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에서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데 또 이걸 통과가 됐어요. 그게 아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자치연수원을 지금 현재 있는 옮겨갔을 때 그 자치연수원의 그 용도를 뭐에 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그 방안을 마련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그 11월에 착공해서 그 2023년 10월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는 종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하여튼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잘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도의회에서 이제 뭐 도의회나 시의회에서도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그 의원 겸직 논란. 뭐 이게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많이 그 의원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서로 조심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위원장님처럼 같은 상임위는 좀 피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좀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게 제가 도의원에 이제 당선돼서 제일 먼저 상임위 배정을 받는 작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의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게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벤처 연구소 기업을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사는 조금 작은 벤처 사업을 했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회계과가 있어서 계약에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상경위를 가겠다라니까 직접적으로 그렇죠. 이익에 충돌이 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제가 건소위를 갔더니 거기도 해당 업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갈 수 있는 상임위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교육위원회나 정책복지위원회밖에는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그래서 내가 정책복지위원회도 갈 수가 없는 거다. 내가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기획실이 있고 그 기획실은 종합부서잖아요. 그렇죠. 그걸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했는데 정책복지위원회로도 일단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좀 서운한 면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우선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네, 경험도 없고 네. 아니 도의원들을 왜 예비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청렴 의무다 뭐 다 좋은데 일단 거기 가서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의심을 예. 물론 뭐 옆에 많이 아시는 지인들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지방의원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게 공직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 그것을 사회 경험과 전문직으로서 그렇죠. 네. 들어가서 보완해주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회계사는 회계과가 있는 행문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세무사는 회전과가 있는 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변호사는 법무담당관실이 있는 기획실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그 전문성을 좀 살려야지 된다고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청렴의무라는 그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갖고 아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아무것 뭐 알기야 알겠지만 전문가보다는 좀 덜 아는 분들이 가서 그 상임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언밸런스하지 않냐.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년을 도의적 의회 이제 초선으로서 1년을 마치고 나서 딱 한 글자로 다 결론 낸 게 였습니다. 2년 차 끝나고 나선 이해를 하셨다는 얘기. 예. 그러면서 이제 3년 차가 시작되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또 단어 하나로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하면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게 내가 하는 이 벤처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나무밭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그 말대로 아예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지금 그래도 정책복지위원회에 이렇게 남아서 있어 해보니까 마음은 편해지는데 어쨌든 지금 그 도의회가 뭐 후반기 출범하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의 그 겸직 논란 때문에 좀 잠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호 이제 이해 부족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의회 각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다 해서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겸직 논란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감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정리한 게 이제 그 지방자치법의 그 겸직 금지 및 그 지위를 그 구체화하는 예,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네.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조례를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고 이제 조정을 해서 아예 근본부터 아주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상임위원이라는 거는 그 사실 그 전문가들이 예. 모여서 그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에서 몰랐던 예. 그런 이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그런 경험 또 사업가의 같은 분야의 경험을 조언해주고 또 정책을 만들고 이 어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얘기하시피 이게 예단을 미리 해서 예. 미리 막아버리는 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국회 같은 것도 보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전부 예.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도 다 예,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또 그거는 또 사실 또 이렇게 따지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임위라는 거는 좀 전문가들이 그것도 계속 그 상임위만 있는 거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예. 일단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정책과 조례도 만들고 또 올바르게 공무원 조직이 몰랐던 또 공무원 조직이 잊고 있던 어떤 그런 거를 지적하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끌고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보면 물론 각 상임위별로 예.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의원들의 좀 바빠서 또는 뭐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제도가 있고 예. 앞으로 뭐 지방자치법 이번에 변경된 거에 의하면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보좌관 제도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보완은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옛날 말에 예. 뭐 경찰열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나쁜 마음을 먹고서 만일 어떤 이익에 관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 타 상임위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의원들의 양식에 좀 맡겨줄 필요가 있고 그렇죠. 예. 그 의원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 사견입니다만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인사청문 시스템 또 이제 지적이 있었죠. 예. 그 보니까 현재는 뭐 단순 애정자가 아닌 집행부 복수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그 수정 보완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청주 의료원장 그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뭐 인사청문회 임하시는 저 의료원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해놓고 하는 청문회냐? 과연 이 청문회 결과가 어떤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회의감, 그렇죠. 이런 거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목적이 어쨌든 낙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낙마가 아니고 이제 그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이제 보장하되 신중하게 인사권을 이제 행사해서 올바른 사람을 임명하라는 하나의 견제 역할로서 하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인데 그래도 그 견제다 뭐 그 검증을 그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사견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차라리 인사청문회보다는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해갖고 아예 그 예선전 이때부터 예. 참여를 해서 좀 옥석을 가리는 일에 직접 미리미리 아예 저 추천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내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게 오히려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뭐 지금도 국회도 지금 인사청문회를 그렇죠.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같은 경우에 그 인사청문회를 지금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크다라는데 이제 방점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가능하다면 이제 그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의 그 실효성을 그 제고하고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서 그 진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 산하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아마 그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올해 그 발의하셨던 조례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조례안은 뭐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어떤 그 역점 사업이 될 수 있는 그 충청북도 감염 예방 및 그 관리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엔 좀 소수이긴 하지만 좀 그 제대로 그 삶의 그 권리를 놓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농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만드는 조례 중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충청북도 한국 수화 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지금 수화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이고 그 예방 관리 조례는 국가사 문제 알아요. 이 감염병에 대한 게. 근데 지방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과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들 앞에 인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위원들의 그 의견을 그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께서 의회에 부여해 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이라는 공통분모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시고 신춘년 새해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위원장님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의회가 우리 도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북도가 많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